위례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죠. 서울 송파구, 성남, 그리고 하남이 땅을 3분할하고 있죠. 딱 칼처럼 잘랐었죠. 같은 아파트 동안에서 서울시랑 성남시가 나눠진다든지.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온 땅덕후들입니다. 저는 김시덕이고요. 예, 이모 씨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잠실주공과 롯데월드의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위례 신도시 지역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석촌호수가 있고요. 빼곡한 석촌동이 보이고 중간중간에 백제고분이 보이죠. 이 석촌동 고분군을 지나가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한동안 화제가 됐던 헬리오시티가 나오죠. 예. 헬리오시티는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예, 뭐 가락시형 아파트라고 80년대 이제 초반에 분양됐던 C형 아파트로서 만들어진 아파트였고요. 뭐 워낙 대단지고 당시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에는 단일 규모로 최대.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라고 했었죠. 예. 아마도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지금 하위권의 5위 정도까지의 지자체보다 인구가 많을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참고로 요즘에 지방 다니면서 답사하다 보면 택지 개발이 거의 미니 신도시급인 경우가 많죠. 예.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수원하고 화성 사이에 끼어있는 효행지구 다녀왔는데 거기도 거의 뭐 미니 신도시급. 거의 1만 세대, 1만 세대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3, 4만 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웬만한 작은 군보다 많은 거죠, 인구가. 아마 음성군보다 많겠네요. 예, 뭐 음성군도 2만 몇천. 요새 2만대 많으니까. 그러니까 헬리오시티는 이제 그런 식의 대규모 미니 신도시급의 재건축으로서는 아마 선구를 그었다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용적률이 높기로 유명했었죠. 예, 당시에도. 얼마였더라? 지금 저희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만 사용 승인일이 2018년이고 세대수가 9,510세대.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이거 만들어진 다음에 한동안 뭐랄까요? 전세 불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태가 벌어질 정도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용적률이 300% 육박하는 285%. 이때 이게 화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경기도 수원 지역의 화서죠. 그쪽은 용적률이 490%. 그래서 화제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용적률을 높여서 된다는 입장이라서 뭐 이런 게 더 많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헬리오시티도 그렇고 이번에 수원 화서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 데 사람이 사냐라고 하는데 지금 다 잘 사시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용적률 올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전 그거는 35층 규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의 진단이 아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뭐 교통이 여기가 예전에 C형 아파트 지어질 때만 해도 사실은 교통이 굉장히 좋지 않은 곳이었는데 8호선 생기고 그렇죠. 3호선 연장되고 이제 9호선 생기고 연장되고 그러면서 교통이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결정적인 게 SRT 수서역이 가깝죠. 가깝다고 해도 뭐 제 걸음으로 걸어서 한 15분 20분 거리긴 한데 이게 어딥니까? 그래서 SRT는 특히 강남 사람들한테는 생명줄인데 그게 이렇게 바라보이는 위치에 그래서 4, 5만 명 규모의 도시가 있다는 건 뭐 좋은 위치인 거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 지역 헬리오시티의 가능성이랄까요? 이제 부동산적 가능성을 제약해왔다고 그렇게 어필했습니다만 했던 것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었죠. 물론 도시 이런 게 있는 게 나쁘다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주거지역으로서의 환경에는 여러 가지 따질 볼 게 있었던 건데 이번에 재건축을 하고 이제 들어갔죠. 순차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밀어내고 주거를 만든다는 건 아니고 현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 현대화 작업에 대해서는 이제 찬반영론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밀어내고 주거단지 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어떻습니까? 가락 수산시장에 대해서는? 뭐 가락 수산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농산물 시장이 있는데 뭐 일단 가락시장 생긴 자체가 서울에 있는 산지에 있던 도매시설을 한 군데 모은다. 그렇죠. 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한 거고. 예전엔 서울역 북쪽이라든지 용산 쪽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노량진수산시장, 그 다음에 종암동에 있던 청과물시장, 그랬죠. 그 다음에 청과물시장이 아니라 건어물시장, 그 다음에 용산의 청과물시장, 그 다음에 동부 청과물시장이라고 청량리에 있던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죠. 도매 기능은 안 하지만 더 크게 보면은 꽃시장 이런 것까지를 한 번에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도매 유통단지를 만들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으로 시작을 했고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됐지만은 여기서 또 여담을 하자면은 노량진수산시장만은 그대로 존치를 했어요. 그랬죠. 노량진수산시장 도매 기능까지 유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당시에 그 노량진수산시장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이제 뭐 수협이지만은 실질 소유주가 당시 대통령의 친척이라는 거 때문에 80년 초반에 그 대통령님? 그 스톤헤드라 불렸던. 그렇기 때문에 이 노량진수산시장이 존치됐다라는 이야기가 당시에 파다했습니다. 뭐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없었다면 아마 가락동으로 통합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이 송파구 지역은 잠실 주공 지역은 많이 개발이 된 상태였고
남쪽 지역은 그래까지 뭐 시형 아파트가 드문드문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유통시설을 모아두는데 그 크게 반발이 없었던 거죠, 주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남쪽 지역에는 지금도 새끼 이렇게 칠해진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농수산물 시장도 배치시키고 구치소도 놓고 이게 뭐였더라? 전파 뭐였죠 이거? 네, 전파 관련 시설도 있는. 뭔가입니다. 이거 지금도 있죠. 네.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 중앙전파관리소라고 이런 게 모여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송파구 지역 이 동네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해버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그래서 수산시장만은 도매시장이 서울에 2개가 현재까지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밤에 술 마시러 갈 때 어느 수산시장 가서 회를 먹을 것인가가 이제 즐거운 고민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은 앞으로도 여기 있을 것 같고 그 바로 밑에 아파트가 올림픽 패밀리타운 아파트라는 그렇죠.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이제 당시에 서울 올림픽 당시에 이 선수촌, 기자촌 이런 건 별도로 임원이나 임원 가족들을 위한 아파트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서울이 올림픽이라는 걸 좀 장기간 하니까 IOC라든지 체육단체 임원들이 들어와서 가족과로 들어와서 같이 관람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을 충분히 대응할 만한 고급 호텔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따로 짓게 된 거죠. 뭐 그래서 상당히 당시에도 인기가 좋은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인기가 좋은 아파트였고 88 올림픽 하면은 잘 만든 마스코트로 유명한 호돌이 호순이 커플이 있죠.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호돌이 상가하고 호순이 상가하고 호돌이 가면 호돌이 식당이 이렇게 있고 지금도 이게 상모 돌리고 있는 호돌이가 마크가 있는 그리고 한편으로 호순이 상가도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범송파구 사람으로서 이제 올림픽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몇 개 없는데 여기가 참 뜻밖의 그렇죠. 잘 남기고 있죠. 뭐 현재까지는 뭐 여기는 워낙 아파트 단지 자체가 당시에도 좀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분이 많이 들어왔고 그렇죠. 별로 이사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또 거의 전반적인 연령이 높아가지고 현재까지도 재건축이 딱히 이제 그렇죠.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서도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특히 정말 수서역이 바로 옆이라서 네. 이 압박이 클 거라 생각합니다. 네. 새 다리를 내면은 거의 뭐 보행교라도 하나 내면은 정말 그렇죠. 지금도 다리가 광평교로가 하나 있는데 보행자들이 편하게 다닐 만한 다리는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패밀리타운하고 그 아래쪽에 이제 법조타운 그 중간 정도에서 다리가 하나 수서역 쪽으로 나아지면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뭐 그건 뭐 저희가 계획할 건 아니고 생각들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수서역도 더 이용객이 늘어나는 게 좋은 거니까 여전히 약간 수서역은 외지단 느낌이 좀 있어요. 많이 그렇죠. 강남 주민 현재 강남 주민이시지만 한테도 그렇게 접근 아주 편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들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이제 문정 법조타운 말씀을 드렸는데 문정 법조타운은 여기에 왜 들어오게 된 거죠? 일단은 예전에 이제 성동 지원이라고 불리던 동부지방법원이 이제 원래 광진구에 있었죠. 워낙 청사가 낡고 좀 그랬기 때문에 새 청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성동 구치소 자체도 좀 너무 낡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 주변 개발도 필요하니까 도시형 구치소 교정시설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파트 그렇죠. 형태로 지어지는 구치소랑 같이 일단은 법조타운을 만드는 그렇죠. 형태로 해서 교정시설에 대한 약간 그 반발을 무마시키면서 어차피 미개발 지역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사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빌딩이 있구나 하는 느낌이었죠. 이죠 지금도. 지금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특별히 교정시설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데 그래서 주민들만 익숙해지는 것 같고 처음에 반발을 하셨지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분들이 여기 많이 드나드셨죠? 그랬죠. 그 뭐 구체적인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는 외부에서 굉장히 코로나 환자 많이 발생해가지고 맞아요. 이 밀집된 도시형 이 교정시설의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오해를 피하기 말씀드리면은 이 교정시설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형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공조설비의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정 법조타운이 있고 그 아래쪽에 한동안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든파이브가 있는 거죠. 저는 가든파이브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결이 같이 한다고 보는데 서울 구도심에 있던 유통시설들을 외곽으로 밀어낸다라고 하는 차원이었죠. 특히 가든파이브는 지금도 기억에 새로운 것이 청계천 복개되어 있던 청계천 뚜껑을 걷어내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 형태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특히 주변 상인도 상인이지만 복개됐을 때 위에 다리들이 있었고 육교들이 있었고 육교상가가 있었죠. 거기 상인분들이 어떻게 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의 생계를 마련해 준다는 차원으로 만들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거의 서울 땅끝이라 오신 다음에 대부분 유통망이 끊겨버리는 바람에
사업을 접으셨다거나 했고 사람이 이용객이 너무 적으니까 영화관 같은 것도 넣고 해가지고 이 지역 자체는 살았으나 이게 상인들을 위한다는 원래 취지는 사라져버렸다는 비판이 여전히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종합 건어물 시장하고 좀 비슷한 사례라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교통망이나 유통망 고려하지 않고 그냥 도심에 있는 거를 내쫓는다는 의미로 만들었다가 뭐 보내두면 알아서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죠. 근데 그렇지만 안 돼요. 그렇죠. 그 지금 여담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가든 파이브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된 청계천 복원 전의 육교상가가 어떤 것인지를 저랑 이 이모 씨랑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3년에 아직 복개 상태일 때 답사를 했었거든요. 청계천을. 그때 찍은 사진이 있어서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가 이름도 육교상가예요. 그냥. 그래서 요 많이 걸어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네. 지하상가의 육교 버전이라고나 할. 그렇죠. 그렇죠. 그 횡단보도 없으니까 일로 다녀야 되는 건데 네, 물론 무단횡단 많이 했지만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이런저런 장사를 하시고 보면 육교상가 선물용품 도산매 돈배까지 했던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대량으로 발생을 한 거죠. 갈 곳이 없는 분들이. 그래서 한동안 동대문 운동장에 가시게 했다가 그쪽은 이제 DDP 만든다고 또 밀어내면서 결국 일로 오시게 된 거죠. 근데 결국 이분들을 보내서 새로운 유통망을 만든다는 계획을 실패한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점포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옛날처럼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많이 사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발상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 건데 이 도시계획이 참 그런 부분에서 보수적이에요. 예. 문정 바로 옆에는 세간의 화제가 된 위례신도시가 있죠. 예. 위례신도시 말씀을 좀 나눠보죠. 근데 위례신도시 자체 구상이 나온 거는 예. 이제 참여정부 이제 노무현 정권 때부터였는데 당시에 사셨던 분들 아시다시피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을 했던 한 시기였고 그랬죠. 그걸 위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안 중에 하나로 서울 수도권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토지보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토지보상 비용을 대규모로 풀게 되면은 그 비용이 다시 또 아파트로 몰려오면서 악순환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종시 건설 때 토지보상비가 상당 부분 서울 아파트로 흘러 들어와서 아파트가 폭등에 이제 기여를 했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잖아요. 세종도 그랬고 혁신도시들 만들 때마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토지 비용을 덜 풀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군사시설. 그렇습니다. 만만한 게 군부대입니다. 그래서 서울 안에서 군사시설이 사람들이 잘 당시에 몰랐지만 군사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던 이 지역의 군사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 최초로 나왔는데 이 국방부에서 상당히 이제 반발을 많이 했었고 특히 이제 그 특전사령부가 여기 있었는데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뭐 상황이 발생하면은 성남 비행장에서 빨리 비행기를 타고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 이천으로 가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반발도 있었고 제가 지금 카카오맵의 위성사진에서 2008년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례 포레시안이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 레이크파크라든지 있는 지역이 다 녹색이 칠해져 있죠. 당시만 해도 이게 대규모 군시설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골프장 크게 있네요. 이게 남성대 골프장이고 그렇죠. 좌측에 있는 건 미군 골프장이고요. 미군 골프장. 네, 용산 우측에 있는 골프장이 미군 골프장이죠. 이건 이제 용산 가족공원이 생길 때 미군 골프장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90년대 건설된 거고 그렇죠. 남성대 골프장 훨씬 오래된 거고요. 성남에 희망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육군교도소였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 위례 지역은 대규모 군사시설이 있고 이 남쪽에 남한산성 남쪽 지역에는 교도소가 있고 그러니까 요 위례 신도시가 만들어진 땅과 성남 일부 지역은 거대한 군사시설이었던 거고 거의 다 성남 비행장까지 하면 성남 전체가 군사시설 군사도시입니다. 이 기능을 요즘에 이 위례가 이천으로 가져가면서 특히 장호원 근처로 이천이 요즘에 한국 최대 군사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성격이 있죠. 네.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역시 서울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군사시설을 경기도로 떠넘긴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뭐 종합행정학교는 충북 영동으로 갔고. 그랬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답사했었죠. 네. 그래서 남성대 체력단련장이 거의 새로 생겼어요. 물론 다 지금하고 다릅니다. 네. 남성대로. 네. 지금 오히려 남성대 골프장을 이어받은 거는 용인에 있는 처인 체력단련장이죠. 그러니까 체력단련장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로 골프장을 만드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군인들은 5분 대기 상태여야 되는데 그 영락급 장교들한테 맨날 그 아령하고 하라는 게 좀 가혹하기도 해요. 골프라도 치시면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건 저는 그렇게 나쁠 복은 없다는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일반 장병에 대한 처우를 좀 더 개선하길 바란다는 정도죠. 저렇게 이제 스카이뷰로 보시다 보면 아직까지 좀 남아있지만 이때 이미 개발 들어갔죠.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아파트가 입주하기 시작한 해서 위례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 중에 하나 지금도 기억에 새로운 게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서울 송파구 성남 그리고 하남이 땅을 3분할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내부적인 합의가 있어서
쓰레기 봉투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제 서로 공유할 수 있지만 당시는 딱 칼처럼 잘랐었죠. 네. 쓰레기 봉지도 뭐 바로 옆 동인데 서로 달라서 못 쓰게 되고. 네. 사실은 이제 그때 얘기가 위례시는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네. 근데 행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했는데 같은 아파트 동안에서 서울시랑 성남시가 나눠진다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행정구역 조정을 했어요. 법률 개정해가지고. 근데 이제 전체를 하나 묶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어느 SNS 본인 프로필이었는데 위례 신도시는 서울임, 아무튼 서울임이라고 적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아마 성남 위례나 하남 위례에 계신 분이 아니었을까라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아마 한 끗발 차이가 아니었을까요? 정말 바로 옆이 아니었을까? 너무 감동적이어서 캡처해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근데 위례가 그렇습니다. 이게 갈등이 많았고 그나마 최소한 쓰레기 봉지나 도서관 문제는 해결했죠 어느 정도. 내부 합의를 통해서. 근데 이제 동이름이 이제 3개시가 그렇죠. 모두 행정동명으로 위례동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한 혼란이 초래됐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생활적에서는 많이 해소한 상태. 그리고 최근에 생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 지역의 염원이었던 남위례역이 신설이 됐죠. 네. 이제 개통했죠? 예,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개통이 돼서 지금 9호선, 8호선 복정역이 있고 예전에는 여기서 산성역으로 곧바로 갔었는데 그 중간에 하나 만들긴 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우남역으로 하려다가 이름을 지금 남위례로 바꾼 거죠. 우남은 여러분이 아시는 이승만 대통령의 호예요. 왜 여기에 우남이라고 했었냐면 남한산성 정비하고 할 때 이승만 대통령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한산성 가면 수어장대 근처에 각종 유적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데 그리고 길 이름도 우남로라고 붙어 있고 그래서 우남역이라고 붙이려 하다가 이제 반발이 생겨서 남위례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름 그대로 남위례라서 위례 신도시의 대부분을 커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오는 게 각종 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한철도들이죠. 말씀을 해주시죠. 트램은 이제 위례 신도시 내부 교통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뭐 일단 마을버스 그 정도인 거죠. 수준의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잘 운영되면 즐거울 수 있는 아무래도 디자인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차량 디자인을 너무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디자인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것도 일종의 환경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이나 유럽 가셨을 때 트램 즐거워하는 것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거는 트램은 결코 그렇게 핵심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최근에 대전님 이제 그런 문제였는데 트램으로 그 인구 150만 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저는 약간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신도시 내부의 내부 교통수단 용도로서는 그렇죠. 내부에서는 다 다니시고 쇼핑하시고 하는 정도는 학교 다니고 그러면 안전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의미에서는. 다만 이제 위례분들이 모두 내부에서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고 외부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주목받는 게 위례 신사선이죠. 이거는 꽤 실현한 수이 많죠 지금. 아니 그건 사실상 확정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례 관련해서 위례 신사선, 위례 과천선이라는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위례 신사선은 이제 거의 확정인 거고 위례 과천선은 아직 좀. 그건 아마 과천 지역의 공공개발과도 관련이 있죠. 우선 신사선 말씀을 좀 나눠보죠. 위례시장 위례에서 출발을 해서 요즘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영동대로 복합개발 그 삼성역을 지나서 그렇죠. 신사역까지 가죠. 신사까지 가죠. 그리고 또 신사에서 청담까지의 그 길은 또 나름 지하철 음영지역인데 거기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노선 자체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수요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삼성까지 개통되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이 좀 교통이 불편했거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수서역 쪽으로 안 가는 게 좀 아쉬운데 조금 건너가지 미리 좀. 어쨌든 이제 수서역을 살릴 필요가 있거든요. 너무 서울역이 과중한 부담이 받는 게 있어서. 가락시장과 지금 이제 헬리오시티의 가락시형 아파트를 지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노선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작은 노선에서 가래를 나누는 것도 좀 그랬을 거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례 신사선은 아마 위례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이고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반해서 위례 과천선 얘기를 좀 하면 아직 이건 뭐 애매한 노선이죠. 서울 지하철 8호선과 수인 분당선 복정역에서 수도권 전철 4호선 정부 과천청사를 잇는 광역노선 전철이다. 대충 표시를 하면은 대충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참 중간에 이 방금 보여드린 위례 신사선은 강남 핵심 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수요가 확보가 되는 것인데 이 위례 과천선은 중간에 좀 비었죠. 많이 곡자 들어가는 세곡이니 은곡, 자곡 이런 게 있긴 하고 작은 마을들이고 그리고 과천 경마장이라든지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인 과천 주안 공공지구라든지 과천지구라든지 이게 얼마나 개발되냐에 달려 있습니다만 된다고 해도 수요가 강남만큼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다만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노선이 만들어진다면 예전에 이 지역을 다닐 것으로 예상했던 남부순환철도
철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설이 있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남부순환철도는 화물의 우회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광역전철로 건설될 예정인 과천 유래선이 대체할 수 있는 건 노선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지형도 뭔가 철도를 놓기 좋은 지형이어서 사람들이 놓고 싶어했다는 거고,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살짝 요 지도가 유명하죠. 이 철도 관련자 사이에서. 네. 원래 계획은 이거보다 이전부터 남부순환철도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도권의 남부를 연결하는 당초 계획은 오류동역에서 안양을 거쳐서 이제 그 왕십리까지 가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60년대 계획인데 계획선으로 있다가 사실상 그거는 이제 부산됐고 그렇죠. 그걸 대체하는 노선으로 지금 의왕역이 된 부곡역에서 도농역까지 철도를 건설하는 남양주 도농입니다. 네, 철도를 건설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뭐 지금도 많은 철도 관계자들은 이게 실현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을 정도로 화물을 우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노선이었죠. 대형 화물들이 서울 시내를 통과하는 건 좀 무리니까 고속도로도 그렇고 뭐 현재도 중앙선 라인에서 경부선 라인으로 화물이 가려면은 지금 가장 극심한 혼잡을 보이고 있는 경의중앙선 구간을 화물열차 통과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사람 탈 것도 없는데 안 그래도 지금 과포화 상태인데 그렇죠. 그거를 화물열차까지 추가로 넣기는 참 어려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노선은 기본적으로 서울을 지나지 않고 화물을 보낼 수 있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당시에도 이미 지금 의왕에 있는 남부 화물 기지 그렇죠.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 있었는데 중앙선에서 올라온 화물이 경부선을 전혀 거치지 않고도 남부 화물 기지로 갈 수 있게 됐었죠. 그때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골프장 아래로 군포 복합물류센터라고 있고 터미널이 있고 안양세관이 있고 그리고 예전 남부순환철도의 출발점으로 예정해서 만든 오봉역이 거대하게 있는 거죠. 원래 이게 이렇게 지나서 과천이 개발되기 전이니까 과천 지역을 통과해서 올라가서 강남 지역을 통과해서 남양주로 올려보내면 그 당시에는 강남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서울 구도심을 건드리지 않고 화물이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다라는 구상이었습니다만 그 뒤에 강남 개발 많이 됐고 또 이제 군부대가 또 요 지역을 반발을 많이 했죠. 개발할 때. 국방부가 여러 가지로 반발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위례 과천선이 만들어진다면 이 노선 중에 이 서초구 강남구 남부 지역을 부활시키는 게 되는 건데 지금은 군부대 반발은 없겠죠 아마. 그러면 오히려 좋아할지도. 본인들로 출퇴근하시기 편해서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수요 문제죠. 예. 전에 남부순환철도는 애초에 화물철도로 계획이 됐지만은 전혀 취급하지 않을 생각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오봉역 화물역 오봉역에 승강장 위치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83년 11월 11일자 기사인데 3호선 연장을 하는데 남부순환철도 예정선이 있고 간이역을 환승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더 연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쓰겠다고 하는 계획이었던 거죠. 이 양 만드는 거 같이 쓰면 좋으니까. 다만 이제 이것이 실현되지 않고 3호선만 실현됐는데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위례 과천선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검색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기대 수요도 많고 한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례 신사선하고 위례 과천선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부가가치의 탄생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부순환철도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철도를 놓으려고 땅을 사놨다가 철도청에서 건설을 안 하게 되니까 공원으로 바꾼 사례가 있는 거죠. 문정 쪽에. 8호선 문정역에서부터 동쪽으로 길쭉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원래 여기에 철도가 놓을 예정이었던 거죠. 이렇게 초록색이 있는. 이게 여전히 철도 지목단이 남아있는 것 같고. 일부 남아있었죠. 네. 지금 좀 있더라고요. 좀 철도라는 게 요즘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지상으로 나 있는 도로라든지 철도를 지하로 놓고 그 위에 생기는 땅을 활용하자는 얘기가 있고 그 이용함으로써 만드는 수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전 약간 좀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이 땅이 길쭉하고 이렇게 좀 얇아가지고 많은 경우는 활용 가능성이 제한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경부고속도로 강남 구간 지하화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날 거로 봅니다만 많은 지역에서 이런 식의 접근 지상을 개발해서 지하화하는 비용을 쓰겠다는 것은 약간 좀 어렵지 않나라는 거를 이 문정 가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참 좁아요 땅이. 근데 꼭 위례 신사선뿐 아니라 이 지역이 요즘에 좀 핫하죠. 철도적으로. 예, 굳이 요즘 사람들 얘기로 하자면은 정말 실속은 하남시가 다 챙긴다는 말이 있죠. 아, 그렇죠. 최근에 이 지역에 가장 핫했던 이슈는 서울 지하철 8호선이 이 하남 시청 주변까지 들어온 것이죠. 하남 검단산역이라고. 8호선 5호선이죠. 5호선. 5호선이 연장한 거죠. 한동안 서울 지하철 5호선이 마천 거여행과 상일동행으로 갈라졌었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뒤부터는 차량의 운행수가 당연하게 절반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쪽 사시는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하셨는데 물론 그 불편함이 지금도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상일동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최근에 이제 불만 사항이 생기신 게 이 5호선이 상일동부터 연장이 됐죠.
보시면 이제 천호에서 강동으로 가서 강동에서 갈라졌죠. 하나는 그래서 마천 거여로 갔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그 말씀드린 위례신도시의 예전 군부대 땅인 거고 그 주변에 서울 철거민들을 보내서 특히 거여 마천 쪽은 철거민 좀 유명했었죠. 네. 최근에 가보니까 재개발 끝났고 한때는 또 다단계 업체가 많아서 그렇죠. 거마 대학생이라는 그렇습니다. 워낙 땅끝이라서 한번 도착하면 도망가기도 쉽지 않고 버스도 없고 그래서 가둬놓고는 세뇌시키고 했던 아픈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바뀌었죠. 예. 딱 그 철거민촌 먼저 딱 개발을 끝냈더라고요. 이렇게 가는 라인이 하나 있었고 하나의 라인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천호동 구도심을 지나고 강일까지 갔고 상일동 그다음 미사, 하남 풍산, 하남시청, 하남 검단이 최근에 만든 역이죠. 이게 만들어지면서 안 그래도 강동구 주민들이 없는 지하철 편성을 가지고 출근하실 때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하남 시민들이 타고 오는 바람에 우리는 탈 때부터 서서 온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런 조선이죠. 근데 하남 입장에서는 워낙에 여기는 예전에 광주군 시절부터 거의 서울권이어가지고 이분들의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하남 북쪽은 이런 식으로 5호선이 연장되면서 혜택을 입고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곳이 이제 교산 신도시 지역인데 그림 지도로 보여드리면 완전히 개발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위성사진을 보면 아직 선만 그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쪽으로도 지하철이 조옥에 하나 들어오죠. 3호선 연장이 현재 계획이 됐죠. 방금 말씀드렸던 위례의 북쪽을 모자 쓰듯이 지나가서 3호선 현재 오금역에서 끝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남의 가밀지구 지나고 산을 통과해서 이쪽 교산신도시로 옵니다. 교산신도시를 관통해서 하남까지. 이 교산신도시를 지나서 다시 하남시청까지 가는. 그 하남시청은 뭐 워낙에도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이제 5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지점이 되는 거죠. 사실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답사를 많이 하는 곳인데 옛날 광주군 시절의 흔적이 여기 하남시청 주변에 많이 모여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지도가 여기만 빽빽하죠. 이쪽이 많이 보는 이유가 이런 개발 압력이 거세서 조만간에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 풍경은. 그래서 많이 다니는 게 있고요. 갈 때마다 이 협박도 많이 받고 땅 주인들이나 이거 LH에서 나왔냐고 지작물 조사한데 많이 시비 걸리곤 합니다. 저는 이제 답사할 때 저한테 시비 거는 사람의 이제 인원수라든지 그 강도를 보면서 그 지역에 대한 개발 압박을 정도를 느끼곤 하는데 이쪽은 특히 좀 심했어요. 교산은 최근에 하남 역사박물관 가서 이제 교산신도시 개발에 앞서서 이 지역 옛날 마을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남긴다는 차원의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다녀왔는데 보고 좀 그랬던 거는 마치 이미 모든 원주민들 다 떠났고 이 계획은 스무스하게 갈 거라는 식으로 전제를 깔고 약간 박물관이 전시라는 느낌이 들어서 씁쓸한 느낌도 있었고 그 몇 달 뒤에 실제로 관계했던 분을 만나기도 해서 말씀드렸더니 본인들은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남시의 역들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하남시에서 홍보 자료를 많이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는데 하남이란 지역은 원래는 농촌마을이었고 80년대부터 중부고속도로, 서울 외곽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신장동, 풍산동이 개발되면서 도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처음에 이렇게 시승격 당시 89년엔 요만한 시가지가 있었고 그랬다가 신장 1지구 개발을 하면서 서울의 외곽도시로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 풍산지구 개발, 신장 2지구 개발 그리고 이제 미사강변도시, 가밀지구, 위례신도시 이게 이제 하남시의 위례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최근의 화제는 요 교산신도시인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미개발 지역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사부터 교산까지 하나의 라인으로서 주거 지역이 연결되는 형국이 됐고 이 신도시 지역을 북쪽에서는 5호선이 남쪽에서는 3호선이 관통해주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서울로의 접근 방식이. 경기도 도청에서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로의 흡수가 빠른 식으로 갈 것 같아서 특히 이제 미사 신도시 방면으로는 9호선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9호선 여기까지죠. 쭉 올라가서 미사 신도시를 거쳐가지고 거쳐가지고 강을 건너서 남양주까지 가는. 남양주까지. 남양주가 또 엄청나게 개발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땅이 워낙 넓어서 이렇게 개발을 해도 끝이 없다는 느낌이 좀 있는. 남양주 답사하다 보면 이 9호선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들어간 4호선이 너무 배차가 적어서 불만들이 진접선. 그리고 이제 진접선이라는 게 그 남양주의 거대한 신도시의 북쪽 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9호선은 남쪽인 거고 또 하나는 강남과 연결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떠오르는 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만 이런 남양주 또는 미사지구 주민들의 기대 심리를 충족시켜 주려면 9호선의 배차 간격이라든지 차량 수가 좀 더 늘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배차도 배차고 일단은 8량화를 빨리 해야 되는데 현재 6량이죠. 근데 문제점이 2단계까지는 승강장을 8량 기준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는데 이 3단계부터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6량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를 6량 기준 설계를 해가지고 일단은 토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완공은 안 시킨 상태였거든요. 마감 공사 안 된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추가로 8량화를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지금 상황이라서 6량으로 좀 더 설계한 3지구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중앙보훈병원까지 구간이죠. 이거 연장하는 게 지금 남양주까지 가는 건데 이거는 답이 없는 건가요?
뭐 비용은 많이 들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구가 만드실 때도 판량으로 할 수 있다라는 플랫폼 설계는 기본 해두신 거죠. 김포 골드라인하고 좀 다르게. 근데 돈이 그렇게 안 들지는 않겠죠. 네,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조 단위로 들어가진 않겠죠. 예,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남양주 측에서는 아마 그게 문제가 되면은 본인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의사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육량이라도 들어오길 바란다. 특히 요 서울 북부 지역을 답사하다 보면 느끼는 게 서울 북부 및 경기 북부, 강남과의 교통성에서는 이제 사활을 것이더라고요. 도시들마다. 그래서 아마 어쨌든 9호선을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뭐 돈을 들여서 판량하든지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이모 씨하고도 답사를 많이 다닙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지금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 주목하면서 답사하는 곳이 요 하남 미사지구라든지 요 교산 및 주변 지역, 그 남양주 지역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입자로서 어디 살고 나중에 내가 내 집을 어디서 구하면 좋을까 생각을 늘 하면서 다니는데 그 후보지 중 하나가 남양주긴 합니다. 남양주 워낙 땅이 많고 넓고 그래서 고급 아파트를 짓지만 그 외에도 제가 구입하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단독주택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도 남일이라 보지 마시고 한번 남양주나 요 하남 광주 지역은 좀 찬찬히 나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빌딩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